비가 우진장 옵니다. 과연 이 벙커는 침수 위기로부터 버틸 수 있을까요?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니 제 지하 벙커는 잘 버티고 있을까요? 찢어진 천막으로 덮어놔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걷어봤는데 다행히도 아주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흙계단이 조금 젖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왼쪽에 바른 흙벽은 조금 말라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뒷벽이 문제입니다.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부풀어버린 합판을 빼야 하는데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정? 고정시킨 거 풀다가 퍽 하고 튀어나올까봐 무서웠지만 다행히도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해체해서 합판 빼주고 뒤쪽 보니까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아주 올망지게 무너졌습니다. 흙이 하나도 안 말라가지고 그냥 처음 흙 했던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지금까지 흙 퍼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약간의 현타가 왔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걷어내면 됩니다. 왼쪽 벽처럼 나무 지지대 만들어주고 흙 붙여서 벽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얼음이 온천하고 해체한 나무들을 재활용한 건데 역시 나무는 최고의 자재인 것 같습니다. 지지대가 생각보다 쓸만한지 아주 잘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니까 흙도 조금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 없이 흙만 채워졌습니다. 언제 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겁의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흙에서 똥내가 나더라고요. 물이 썩은 건지 흙이 숙성된 건지 이 피부병에 걸리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됐지만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작업해주면 피부병 걸리기 전에 끝날 겁니다. 이제 오른쪽 벽 합판을 떼볼 건데 일단 밑에 있는 흙을 다 퍼내줘야 합니다. 정말 흙이 많네요. 제가 지금까지 흙을 갰던 시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먹으로 쳐보니까 조금 굳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합판을 재고했는데도 흙이 안 무너지길래 됐나? 이쪽 벽은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잘못 만든 도토리문 마냥 무참히 무너지더라고요. 망연자실하며 흙이 얼마나 말랐나 눌러봤는데 애기들 촉감놀이하는 젤리 마냥 푹푹 들어가네요. 지금 처음 흙을 갰던 그 상태 그대로 2주 동안 썩어가지고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쪽 벽 흙도 다 퍼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흙이 다 젖어 있어서 무게가 엄청 무거워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마인드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좋다는 자기 체면을 걸어봅니다. 지하 벙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벽만 만들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요. 그래도 계단은 튼튼하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이쪽 벽을 좀 더 파서 접이식 침대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침대와 벙커 앞쪽을 마무리하려면 트럭에 나무를 실어와야 해서 사우나마저 해체해가지고 짐칸을 비워줘야 합니다. 최대한 잘 해체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체한 거 정리하려는데 배탈이 난 건지 설사랑 어지럼증에 구토 증세가 있어서 전날은 작업을 못했습니다. 아파서 일 못한 만큼 다음날 열심히 치워주고 트럭을 끌고 가서 침대를 만들 재료와 앞부분 재료를 사오면 됩니다. 바로 가서 널빤지 사왔습니다. 울망지게 내려주고 이제 작업해 주려는데 차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오랫동안 방치해서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세차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이소로 가서 아주 가성비로 세차할 수 있는 불수원 세차용품들을 구매해서 깔끔하게 세차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불수원 농축 카샴푸인데 도장면에 손상을 안 주려고 중성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석비가 1대 300이라 돈 세차 시에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하니 아주 가성비가 죽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싹싹 닦아주고 잘 말린 다음에 불수원 익스트림 액체 왁스로 코팅을 해줘야 2차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왁스는 처음 칠해보는 건데 반질반질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게 은근한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수원 철분 제거제를 타이어에 뿌려볼 건데 이야, 철분이 있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트럭 바퀴는 철분이 넘쳐 흐르네요. 물로 씻어주니까 깔끔하니 좋네요. 이제 이 불수원 힐 타이어 세정제를 바퀴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에 깊이 박혀있던 오염들이 갈색으로 바로 녹아나와서 물로 닦아보니까 아주 새 타이어가 됐습니다. 휠 클리너 쓴 쪽과 안 쓴 쪽을 보니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안 바른 쪽 세정제. 모든 바퀴 싹 다 클리너 써줬는데 바퀴가 이런 바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멋있어진 것 같네요. 이야. 트럭도 기분이 좋아진 건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잘 갑니다. 초가성비 세차라서 스포티지까지 세차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수원 세차용품을 다이소에서 구매해가지고 가성비 넘치는 세차 생활을 해보세요. 기분 좋게 세차하고 바로 작업하러 갔습니다. 약간 기울어있던 기둥을 다시 밀어서 넣어줘야 하는데
역시 혼자서 하기 영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 어찌저찌 들어서 밀어 넣어줬습니다. 이쪽 벽에는 흙 말고 나무 널빤지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줄 겁니다. 일단 다른 쪽이랑 똑같이 강목대서 기둥 만들어준 다음에 널빤지 하나씩 대주면 되는데, 흙으로 하면 접이식 침대라 흙이 다 묻을 것 같아서 나무로 해주기로 했는데 흙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옆에 벽도 흙이 아니라 나무였다면 벌써 벙커에서 컴퓨터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붙이고 나니까 널빤지 벽도 느낌 있는 게 이쁘네요. 이제 침대 프레임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저 하나 누울 공간 정도 사이즈 체크해가지고 작업해줬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와서 같이 잔다면 좀 좁긴 하겠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약간 문같이 생기긴 했네요. 편안한가 한번 누워봤는데 깜짝 잠들었습니다. 너무 편해서 놀랐네요. 이제 침대 프레임 들어갈 수 있게 흙 퍼내고 침대 프레임 옮겨주고 기둥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겁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서 들리지도 않는데 기둥보다 프레임이 더 커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둥 억지로 밀어가지고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기둥 사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이거 밑에 보강대 하나 대주고 경첩을 달아서 열고 닫히게 해줘야 해서 잠깐 빼가지고 경첩 달아줬습니다. 침대를 펼치면 바로 눕기 편한 높이로 내려오게 세팅해주고 이 도어 클로저를 연결해서 침대가 고정되게 하려 했는데 바로 터지더라고요. 저 와이어에 얼굴 맞았으면 제 잘생긴 얼굴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한 가스 쇼바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50kg짜리 공업용 쇼바인데 이것도 양쪽에 달고 침대에 내려봤더니 이번엔 침대 프레임이 터졌습니다. 자주 아낀다고 날림 제작을 했더니 모서리 쪽이 터져버렸습니다. 경첩도 약했는지 휘어버렸네. 휘어있는 게 갈매기처럼 생겼습니다. 기념으로 간직해야겠습니다. 좀 더 튼튼해 보이는 경첩으로 교체해주고 다시 고정한 다음 문제없는지 체크해줬는데 다행히 잘 움직이네요. 침대 고정용으로 새삿을 달까 고민 좀 했는데 그냥 발을 달아가지고 펼치면 받쳐지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양쪽에 올망지게 달아준 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프레임이 내려오면서 발이 아래로 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올려보면 발이 다시 벽에 붙어서 공간에 방해되지 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살려줬던 자벌레가 좀 더 커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이번엔 컸네.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귀엽네요. 놀고 있어. 일하고 올게. 이제 침대 프레임이 안 내려오게 강목 하나 박아서 고정되게 해줬습니다. 침대 하나 만들고 나니까 뭔가 제 아지트가 하나씩 완성돼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작업을 해야 돼서 벙커 안쪽 흙 다 밖으로 빼준 다음에 저기 흙 안 채운 공간에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나무로 틀 하나 짜가지고 넣어줄 겁니다. 널빤지로 대충 비워놓은 공간에 맞춰서 사각형으로 틀을 짜주면 됩니다. 이쪽에 냉장고랑 제빙기랑 이것저것 넣을 거라 조금 크게 제작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나름 아늑하더라고요. 나중엔 초미니 이동식 하우스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저 널빤지 틀을 여기 넣기 위해 강목 지지대 다 잘라주고 흙 좀 더 퍼서 넣어주려고 흙 파고 있었는데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바위가 나와버렸네요. 이거 얼마나 큰지 감도 안 옵니다. 옆에도 바로 바위인 거 보니 여기는 돌담이 있던 자리였나 본데 큰일입니다. 그래도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니 넣어보려고 들고 왔는데 이거 무게가 상당합니다. 혼자서 들려니까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이 작업만 30분 넘게 했는데 저 공간이 작아서 나무 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해체해서 하나씩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해주니 나름 괜찮게 된 것 같네요. 이제 벙커의 앞쪽을 막아줘야 하는데 이게 기둥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낮아졌더라고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밑에 땅을 좀 깐 다음에 머리만 안 받게 만들어줬습니다. 먼저 강목으로 문지방부터 만들어주고 여기에 문틀을 박아줄 겁니다. 이 앞쪽을 어떻게 꾸밀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호빗집 마냥 약간 땅속에 있는 집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널빤지로 막은 다음에 통나무랑 풀들로 조금 꾸며주면 뭔가 반지의장 배경처럼 느낌이 있어지지 않을까 해서 작업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뭔가 좀 비밀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해서 대비해줘야 하는데 고무통에 물이 너무 썩었더라고요. 이거 한번 버릴게요. 여기 새 빗물로 채워놓게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천막으로 덮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고 비가 안 새길 기도하면서 다음날 다시 와봤는데
생각보다 멀쩡해서 비가 별로 안 왔나 싶었는데 밤새 비가 많이 왔는지 고무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더라고요. 흙계단은 물에 침수됐지만 밟아도 부서지진 않더라고요. 이상한데? 지하 벙커 안쪽에는 물이 새고 있었는데 이쪽 천막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많이 새고 있는데 흙벽이 잘 버티길 기도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붕 천막 쪽 봤는데 물이 고이고 있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운명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개구리도 있네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기 아주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기가 찢어져서 안쪽으로 물이 새고 있네요. 버텨. 다음날 다시 왔는데 와우. 다행히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물통은 물이 꽉 차버렸네요. 뚜껑 닫아서 모기가 알 낳는 걸 방지해줘야 합니다. 물이 새서 여기 벽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벙커 내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은데? 어제 물 고인 곳은 물이 꽤 많이 차서 빼줘야 하는데 물이 벙커 내부로 안 들어가게 잘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빼줬습니다. 이제 벙커 앞에 문을 달아줄 건데 이렇게 그냥 네모로 하려다가 디자인 조금만 주고 싶어서 윗부분을 원형으로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대충 둥근 거 내서 그려주면 되는데 만들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디자인보단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키 큰 미니언즈 마냥 생긴 게 귀엽네요. 이제 여기에 경첩 달아가지고 달아줘 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틈이 너무 많네요. 문 자르고 남은 널빤지로 틈새 막아주고 옆에 살짝 비는데 여기는 강목을 넣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문 손잡이랑 문 열리는 시스템을 좀 바꾸고 싶긴 한데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나름 괜찮아 보이는 창고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꾸며야 지하 벙커가 될지 고민이 되네요.